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와, 요즘 날씨 정말 춥죠? 배 몇 번 타고 왔다 갔다 했더니 금방 추워졌어요. 특히 산으로 캠핑 가시는 분들 일교차 정말 크잖아요. 해 떨어지면 금방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파세코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자,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뚜루뚜루. 오, 뭐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건 뭐지? 아, 가림막인데요. 열어서 한번 볼게요. 오, 난로 색깔이 이런 알파인 그린인데 제가 가지고 다니는 올리브 색상들이 많거든요. 제 차도 이런 색이고 색깔이 이쁘네요. 파우치도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파세코는 진짜 AS가 정말 좋아요. 제가 캠프 25S를 가지고 있을 때 AS를 4번 받았는데 기사님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건전지도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C 사이즈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가요. 자동 점화할 때 필요한 거고요. 와, 망도 색상이 매트 블랙 같이 무광입니다. 무광. 여기에 어떤 특수한 도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료라고 하더라고요. 특수 도료. 그래서 열을 600도까지 견디게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필요할까 싶습니다. 급유해주는 주유기가 있고요. 자바라라 그러죠. 파세코 전용 가방. 기존의 가방과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색깔도 괜찮네요. 근데 이게 전에 거는 반짝반짝 빛나고 코팅되어 있어서 뭔가 완전 방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은 방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 같은 소재예요. 색깔이 정말 이쁩니다. 제가 원했던 딱 그런 색상이에요. 알파인 그린인데 이런 올리브 색상이 요즘에 트렌드 색상인 것 같습니다. 제 차량 색상이 아마조니아 그린인데 요즘에 그린이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런 색상이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개구리색이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군대를 들어가야 할까봐. 아무튼 여러분, 색상 정말 이쁘고요. 잘 뽑았습니다. 저는 라이브 쇼핑에서 구매를 했고 첫날은 어리버리하다가 구매를 못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준비를 단단히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구매부터 결제까지 20초도 안 걸렸는데 모든 제품이 다 국산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역시 칭찬할 만하죠. 이 3개의 고리 명칭은요 번홀더 브라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통 고리 3개가 이동할 때나 외부 충격으로 인했을 때 연통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겠죠. 안전망과 손잡이를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살짝 눌러서 이렇게 고리에 끼우면 되고요. 반대편도 살짝 눌러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손잡이 끼우는 구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손잡이를 끼울 수 없겠죠. 잘 돌려서 손잡이를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을 결합해 줘야 됩니다. 먼저 한쪽을 끼우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쏙 끼워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합은 다 됐습니다. 이제 리프트업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게 뭔가 바뀌었어. 잠깐만. 여기서 한번 이게 멈춰지네.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캠프 25를 리프트업 했을 때는 한 번에 쫙 올려지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이렇게 올릴 때 여기서 한번 멈춰져요. 한번 걸립니다. 이렇게. 특수 내열 유리라고 하는데 불복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진 창인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색상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안전망도 내열 높은 특수 도료라고 하는데 뭔가 특수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냥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특수 도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전망이 600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라면 끓이고 물 끓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드 브레이커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이 윈드 브레이커의 기능은 들어오는 유입되는 바람을 이제 차단해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캠프 25는 텐트 안으로 바람이 세게 들어오게 되면 불꽃이 휘날리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팬으로도 한번 이렇게 옆에서 틀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받침대와 난로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돌려서 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체형입니다. 나사를 풀어야 받침대를 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캠프 25 사용했을 때는 등유가 흘러서 안으로 들어가죠. 나무젓가락에 키친타올을 돌돌 말아서 이렇게 쑤셔가면서 제가 그걸 닦았거든요.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은 받침대와 난로 사이가 굉장히 넓어서 손바닥이 이렇게 쑥쑥 들어갑니다. 이 정도도 결국에는 젓가락을 찔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안 흘려야죠. 네, 안 흘리고 자바라를 사용하던 요즘에 오토 펌프도 많거든요. 급유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취향은요, 여기에 이 주유 뚜껑이 메탈릭 소재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봤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스펙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모델명 캠프 30입니다. 알파인 그린 색상이고요. 제품 무게는 11.5kg입니다. 탱크 용량은 실내 등유가 7L가 들어가고요. 최대 발열량은 6.66kW입니다. 사용 시간은 대략 10시간 정도 간다고 하는데, 서라운드 창이 내열 특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캠프 29, 30은 내열 특수 유리창을 사용해서 스크래치가 하나도 안 보이고 깨끗한 푸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29는 보면 앞면에 뒷면에 와이드로 되어 있는데, 캠프 30은 서라운드 창이어서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없어요. 장단점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잘 때 예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팅이 되어 있는 가방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면 소재로 되어 있는 가방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캠프 27이 나왔을 때 CO2 센서가 부착이 되어서 나왔는데, 난로 안쪽에 달려있다 보니까 오작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없는데도 자동적으로 꺼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후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은요, CO2 센서가 이렇게 밖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작동하는 거를 방지했다고 합니다. 자, 외관 색상 보여드렸고요. 재원 달라진 점 비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죠. 아마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격일 텐데요. 제가 구매한 캠프 30 알파인 그린은 46만 9천원입니다. 과연 이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제가 사용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급유를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심지 적셔놓고 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8분입니다. 밖의 온도는 영상 8.8도예요. 산속이라서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C타입 건전지를 장착하고 그리고 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유를 한 5시 정도에 넣고,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이니까요. 심지를 충분히 적셨으니까 시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통을 좌우로 움직이고 항상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는 거는 연통이 살짝이라도 들려 있으면 그을음도 많이 올라오고요.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온도는 25.8도에서 이제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의 온도는 25도 정도 되는데 지금은 엄청 더워요. 후끈하고 덥지만 글쎄요, 극동계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캠프 25를 사용하다가 방출시킨 이유도 극동계로 넘어갈 때 화력이 세지지 않고 그리고 냄새도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일단 방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캠프 30은 새것의 냄새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그렇게 많이 느끼진 못했어요. 최대 세기로 틀어놓은 상태고요. 몇 시까지 켜져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시창 가림막인데요. 하세코 캠프 30이 서라운드 창이 있기 때문에 무드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너무 밝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밝아서 잠잘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투시창 가림막으로 가리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라운드 창은 360도인데 가림막은 왜 180도일까? 앞으로 제가 캠프 30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푸시창 가림막을 하나 더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360도 서라운드 창을 왜 구매를 했을까요? 360도를 다 가리고 자야 되는데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26도까지 올라갔네요.
자, 그럼 오늘 저녁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철수하면서 여태까지 제가 하루 써봤지만 느낀 점들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캠프 30을 하루 사용해봤는데요. 저녁 8시 20분에 첫 시화를 시작해서 오늘 새벽 6시에 자동 소화가 됐고요. 가장 센 화력으로 9시간 반 정도 사용했는데요. 보통은 처음에 세게 틀어놓고 주무실 때는 약하게 트시잖아요. 그러면 한 13시간 정도는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최고로 올라간 온도가 한 26도 정도 되는데 글쎄요, 제가 사용했던 텐트는 비바돈 플러스였고요. 난방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캠프 30 한 대로 26도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극동계는 한번 다시 사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투시창 있지 않습니까? 이 투시창이 서라운드라서 잘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처럼 빛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가림막 한 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캠프 30의 특징은요, 이 서라운드 창이라고 하는데 불멍이라기에는 너무 애매한 사이즈라서요. 불멍 좋아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화롯대 불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캠프 25를 사용하다가 방출한 이유는요, 극동계 화력 그리고 냄새였는데요. 이 캠프 30은 어떨지 이번 극동계 때 사용해보고 그때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프 25를 방출하고 옴니 230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도가 30도 이상은 올라가더라고요. 이 캠프 30에 뭐라고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하루만 사용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좀 더 사용하면서 옴니 230과도 비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난로 구입하시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파세코 캠프 30과 토요토미 옴니 230의 비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였습니다.